네, 반갑습니다. 단상 시작하겠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얘기가 계속 주요 뉴스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한 보도, 분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북은 지난 2월 28일 2차 북미 회담이 종결되고 나서 저녁에 리용호 부상이 기자회견하고 난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 없죠. 오늘 새벽, 그러니까 오늘이 3월 5일이죠. 5일 새벽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평양역에 도착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미 회담을 좀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평양에 도착했다, 이제 이런 보도인데요. 이거와는 좀 다르게 미국에서는 연일 지금 자기들이 왜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는지를 구구절절히 지금 변명하는 듯한 선전 작업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특히 그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볼턴이 하루에도 3개 방송사에 출연해가지고 자기들이 빅딜을 제안했다, 북이 받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북에게 전가하는 이 선전 활동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몇 차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한 단상을 좀 말씀해 볼까 합니다. 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인된 것들 몇 가지 제가 좀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북의 이용우 외무상이 심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북의 공식적인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공식적인 문서화된 입장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북의 매체에서는 두 가지 같아요. 북의 매체에서도 지금 이용우 외상이 했던 기자회견 전문을 보도했는지를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2차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베트남 국빈 방문 일정을 성과적으로 종료하고 돌아왔다, 이제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것 외에 북미 회담 관련한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나온 보도는 제가 아직 못 봤는데요.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북의 입장이 확인된 기자회견문, 그 중에서도 핵 폐기와 관련한 요 문구를 먼저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변 지구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 시설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이 공동의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 이것이 북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핵 폐기의 최대한의 조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원래는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북측이 공약한 내용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 이제 이렇게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 뒤로 10월 달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공약을 했다는 거예요. 우라늄 농축시설도 폐기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1 플러스 알파를 이번에 북이 제안을 한 거죠. 그 제안 방식이, 폐기 방식이 이런 겁니다. 미국 전문가들이 입회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이 공동의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 이렇게 하는데 아주 획기적인 제안이죠. 포괄적이고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겁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 자, 미국 전문가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 수 있는 지프 크리테커 박사, 미국의 유명한 핵 전문가죠. 이 사람은 그 영변에 있는 지하 원심 분리기 공장도 다 입회를 해봤던 사람이죠.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의 여러 가지 방향, 방법론 이런 것들을 많이 제시해왔던 이 박사인데, 이런 박사와 같은 사람들이 감독을 맡는 거죠. 요 핵폐기 과정 자체를 전문가들이 감독을 맡고, 그 다음에 핵 기술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미 양국의 핵 기술자들이 이 영변에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핵시설을 해체하는 작업을 공동의 작업으로 벌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의 핵 폐기 자체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 검증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같이 전문가들이 현장을 직접 모니터링하면서
매일 몇 시간을 지켜본다는 거고, 이 작업을, 해체 작업 자체를 기술자들이 공동의 작업으로 한다는 거예요. 북이 뭐 해체를 하고 신고해도 또 안 믿을 거 아닙니까? 북미 간의 신뢰 수준을 봤을 때. 그래서 공동의 작업을 하자는 거예요. 자, 이게 미국이 주장했던 신뢰성 있고 투명성 있는 완전한 핵 폐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 이게 미국이 주장해왔던 내용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영변 핵시설이라는 게 한 84년도, 5년도부터 운영을 해왔다고 하니까요. 최소한 40-50년 정도 이상 이 시설이 구축되어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핵단지라고 하니까요. 핵시설이 포함된 영변 핵단지. 이게 핵시설이겠죠. 그래서 이게 해체하는 시대에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뭐 충분히 그렇게 예상되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작업 아닙니까? 위험한 작업이고. 그래서 기술자들이 고난도의 기술을 동원해서 작업을 벌이는 그만큼 어렵고 위험하고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대규모 장비가 들어야 되겠죠. 대규모 인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몇 년이 걸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주하는 어떤 해체를 위한 어떤 또 공간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장비, 인원이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거기에 투입돼야 되고, 그러려면 또 비용도 만만치 않겠죠.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핵 폐기해라, 영변 핵시설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계속 주장했던 미국이 이 제안을 듣고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아닌데? 자기가 원래 구상했던 방법이 아닌데? 그동안 계속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검증받아라, 사찰받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같이 작업을 하자라고 제안을 한 거고, 북이 이 제안을 받고 미국이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돈을 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자업자득이죠. 자기가 요구를 했으니까 자기가 돈을 내야 되겠죠. 북은 그 시설을 구축하는 엄청난 돈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최소 7, 8억 달러 이상 들었다고 누가 추측을 하던데, 어쨌든 미국이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해체 작업에 대한 비용도 미국이 내야 되겠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화들짝 놀라서 이거 자기가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핵시설 해체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완전한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다라고 하는 것도 스스로가 검증하고 인증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조성된 거예요. 그래서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고 주랭랑을 했다. 이것이 제 주장입니다. 돈, 공동 책임, 투명성, 이 앞에서 결국 미국이 무너진 거다. 그렇게 주장했던 미국이. 자, 그게 이번 회담을 통해서 확인됐다. 그리고 이게 회담에 사인을 하지 않고 도망친 미국의 본 모습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회담을 통해서 확인된 몇 가지만 좀 말씀 좀 들어보고요. 마칠까 합니다. 자, 남쪽에서는 굉장히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북미 회담을 지켜봐야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 문제를 전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정부에서도 했고 통일부도 했고 많은 언론들이 했는데 전혀 예상과 달랐죠. 북은 개성공단 금강산 얘기를 협상의 내용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건 남북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북미 간의 문제는 북에 대해서 가하고 있는 미국의 제재를 해제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대북 제재와 지금 연결을 시켜 놔버렸습니다.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 문제를 연결을 시켜 놔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의 대북 제재 문제와 이 문제가 연결되어 있긴 합니다만, 회담 결과를 딱 놓고 보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남북 협력 사업을 결국 누가 갈아먹고 있는가, 이것이 또 확연해졌다. 이 회담을 통해서. 그리고 누가 진정한 평화를 요구하는가, 누가 평화를 두려워하는가, 이것이 또 확인되었다고 보고요. 결정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1차 북미회담에서 합의를 했죠. 그리고 남북 공동선언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확인됐고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시리즈를 몇 가지 좀 하려고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문제, 그리고 대북 경제 제재에 대한 문제, 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주제를 별도로 할 텐데요. 어쨌든 한반도 비핵화를 누가
바라고 있고 누가 거부하는지가 이번에 또 명확해진 거죠. 자, 한반도 비핵화를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고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북이 아닙니까? 북은 선대 수령의 의운을 가장 중요시하는 국가, 정부, 정당이죠.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언입니다. 이 유언을 김정은 위원장도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에 핵무기도 없고 핵 위협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걸 누가 바라는가, 또 누가 거부하는가, 이것이 명확해졌던 회담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누가 정상관계를 요구하는지, 두려워하는지도 확인됐고요. 정상국가 그리고 비정상의 깡패 국가가 누구인지가 또 명확하게 가려진 거라고 봅니다. 자, 핵 국가 간의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통해서 상호 간의 핵 위협을 줄이고 평화 체제를 만드는 것은 이 정상 국가 간의 기본 관계죠. 중국과 러시아가 그렇고 중국과 미국이 그렇고 미국과 러시아가 그렇고 이 핵 국가 대 핵 국가로서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설정을 해서 직접적인 아주 당면한 핵 위협은 없는 상태 아닙니까? 정상적인 외교 관계가 형성되면 서로에 대한 핵 위협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궁극적인 문제는 별도로 있습니다만, 그래서 누가 정상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가? 근데 이 정상 국가를 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외교 관계를 정상적으로 설정하려고 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상 간의 외교를 파탄낸 깡패 국가가 누구인가, 이것이 또 명백하게 드러난 회담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과 미국 두 나라의 정치 현장이 누가 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는가가 또 뚜렷하게 드러난 회담이었다고 봅니다. 자, 미국은 자기 나라 대통령이 역사적인 회담에 가 있는 동안에 탄핵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있었어요. 26일, 7일, 8일 내내. 누가 정치 안정이 되어 있고 어느 나라가 정치 안정이 되어 있고 어느 나라가 사분 오열되어 있는지가 또 뚜렷하게 드러난 회담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북은 물론 이제 북측의 보도입니다만 연일 경제 활동을 더 왕성하게 벌이자 이런 결의들이 곳곳에서 분출됐다. 그래서 생산 실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외형상으로 봤을 때 누가 어느 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어느 나라가 분열되어 있는지가 좀 정확하게 드러난 기간이었다고 봅니다. 자, 회담 결과를 마치고 들어간 양국의 정상들이 돌아갔죠. 이제 다 본국으로. 트럼프는 이미 지난주에 돌아갔고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새벽에 이제 도착했다고 하는데, 북은 환영, 대대적인 환영. 미국은 연일 언론에 나와서 변명하고 해명하고 이런 모습, 그리고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성과가 있었네 없었네, 잘했니 못했니, 이 사분오열된 모습, 이런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2차 정상회담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 언론도 지금 당일 바로 다음날 AP통신, 미국의 통신사죠. AP통신도 트럼프가 과장해서 주장을 했다. 북이 주장한 것은 전면적인 완전한 유엔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일부 해제를 요구한 것인데 트럼프가 과장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북의 주장이 진실인 거다라고 보도하는 것처럼 이 회담 결과를 놓고 세계 여론 자체가 지금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회담을 미국이 깨고 서명하지 않고 박차가 놨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책임론을 주장하는 언론들이, 상당한 언론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담 자체가 결국은 북은 세계 여론의 정당성을 확보를 했고 확고한 핵 폐기의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줬고 대폭적인 양보를 통해서 누가 이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 번영을 책임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가, 이거 뚜렷하게 보여졌다고 보고요. 미국은 그에 반해서 이 회담을 깨기 위해서 사전부터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해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여론입니다. 결국 이 극명한 북과 미국의 입장,
그리고 무엇이 합리적이고 무엇이 비합리적인가 이런 것들을 뚜렷이 보여준 회담이었다고 봅니다. 3차 북미회담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공간이 오히려 남북이 자주적으로 민족 자주와 민족 자결의 입장에서 자기의 운명 문제를 책임적으로 벌여나갈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2차 북미 회담을 통해서 확인된 것들 이런 말씀 좀 드렸고요. 다음 방송에서는 2차 북미 회담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 가지고 몇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반도 문제, 한반도 핵 문제의 본질,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하지 않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북미 회담이라든가 또 미국의 주장이라든가 자유한국당의 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언론의 주장, 논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실관계 우리가 정확히 바라봐야 될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들 시리즈를 또 준비해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